네, 안녕하세요. 5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HA 로우 지표와 HA 하이 지표를 활용한 거래 방식을 마무리하는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6개월에서 4개월에 걸쳐서 비트코인 분석글을 올릴 때 HA 하이 지표와 HA 로우 지표를 활용하여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거나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연결되어 있는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해석하는데 큰 의미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HA 로우 지표와 HA 하이 지표에서 지지를 받느냐 저항을 받느냐에 따라서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매도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큰 그러한 의미나 해석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정말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러한 매수나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형성이 되는지를 잘 확인을 하시고 오랜 기간을 거쳐서 확인을 함으로써 이 지표에 대한 신뢰성을 스스로 느끼셔야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상승으로 인해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이번에 미국의 부채 상한 이렇게 협상이 타결이 돼서 현재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했다고 많은 매체에서도 얘기를 하고요. 그러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 중장기적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있는,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지점은 요 HA 하이 지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봉 차트, 1M 차트에 설정되어 있는 이 HA 하이 지표가 하락을 해서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하락을 해서 생성이 되었을 때 가격이 상승을 해서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이때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곳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년에 있을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최장 장투에 있어서 마지막 매수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때에 맞춰서 나는 정말 매수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현금 보유를 어떻게 지금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트레이딩뷰 아이디어 차트 아이디어를 올린 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HA 로우 지표와 HA 하이 지표의 수평선 길이에 따라서 현재 추세가 상승 추세에 있는지 하락 추세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현재 수평선이 여기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요 날이 1월 1일이네요. 그래서 1월 1일 날 상승을 해서 얘가 이렇게 HA 로우 지표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 날을 기준해서 12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21년 12월 1일이죠. 이 날을 기준해서 HA 하이 지표가 여기서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평선의 길이가 현재 HA 하이 지표가 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상승 추세로 바꾸기 위해서는
HA 로우 지표는 계속 수평선을 이루고 HA 하이 지표는 한 번 꺾여서 이렇게 내려옴으로써 HA 로우 지표의 수평선이 더 길어져야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제 그러한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해석 방법은 제가 맨 처음에 설계한 목적, 그러니까 이 지표를 만든 지표에 부합하는 기본적인 해석 방법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이 왜 굳이 이렇게 되느냐를 따지기보다 얘가 이 지표를 만들었을 때 이러한 해석 방법을运用을 해서 거래에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하시고요.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수식에 대한 자세한 것은 트레이딩 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딩 뷰에 올려있는 지표를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표는 지표 이름은 뭐냐면 여기도 이렇게 써져 있지만 HA MS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HA 빼기 MS로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표의 수식을 보시게 되면 얘가 어떠한 식으로 만들었는지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 HA 로우와 HA 하이 지표로 해석을 했을 때는 아직 매수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현재 여기 보시게 되면 MS 시그널 지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MS 시그널 지표와 추세선과 여러 가지 여기 지지와 저항선이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HA 로우와 HA 하이 지표에 대해서 동영상이 마감이 되면 다음부터는 이러한 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운용을 해가지고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HA 로우 지표와 HA 하이 지표를 설명하기 전에 MS 시그널 지표에 대한 것은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예전 자료를 보시고 그때 당시의 움직임을 가지고 지난 다음에 보게 되면 사실상 그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현재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차트 움직임을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래하기 편한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것은 HA 로우 지표와 HA 하이 지표를 활용을 해서 이 구간에서 거래하는 방식이 가장 편한 방식입니다. HA 로우 지표에서 지지를 받을 때 매수를 하고 HA 하이 지표를 부근으로 상승했을 때 매도해버리는 이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해석 방법이고 거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과를 해서 저 위로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HA 로우 밑으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이때가 기계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 HA 로우 지표와 HA 하이 지표를 활용해서 가장 거래를 할 수 있는 기계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HA 하이 지표에서 이제 지지를 받게 되면 HA 하이 지표는 고점 부분에 형성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HA 로우 지표, HA 하이 지표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얘기는 최신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고점에 해당되는 곳에서 지지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매도세를 견디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의 견디는 세력, 그 다음에 매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최신 고점은 여기겠죠? 그래서 요 70K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HA 하이 지표가 여기서 계속 이어지게 되면 계속 하락 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HA 로 지표보다 HA 하이 지표가 더 길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들썩일 때 나는 그때 매도를 못해서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HA 하이 지표가 반드시 하락해서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승을 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 현재 여기 HA 로 지표에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HA 하이 지표를 터치하는 게 1차 매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상승할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상승할 가능성은 적고요. 그 전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HA 하이 지표가 어느 지점으로 하락을 해서 상승이 될 때 그곳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이제 추세가 형성이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을 해서 지금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1차 파동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HA MS 시그널선 지표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이게 2차 파동이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3차 파동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고 현재 HA 로우 지표와 HA 하이 지표에서는 하락 추세에 있다. 그래서 사실상 장기적인 투자를 봤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은 현재는 없다. 여기서 매수를 하셨으면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HA 하이 지표를 터치할 때까지. 그러면 HA 하이 지표에서 터치했을 때 내가 1차 매도를 해서 일단 수익을 보존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거래를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HA 하이 지표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지지를 받는 척 하다가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상승할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또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HA 하이 지표가 도착했을 때 단 몇 푼이라도 반드시 1차 매도를 함으로써 추후에 있을 변동성에 의한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가 어딘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수평을 이룰 때 얘가 위아래로 이제 막 흔들어서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 모르게끔 이렇게 위아래로 막 이렇게 흔들게 되면 심리적인 부담감이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HA 하이 지표로 밑으로 떨어졌을 때 위에서 그냥 매도를 할 걸 왜 매도를 안 했을까? 올라갔으면 더 기다려야 되나? 이제 그러한 마음이 생기니까 터치를 했을 때 일단 1차 매도를 해두게 되면 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마음의 동요가 좀 덜하다. 네, 그겁니다. 그래서 거래를 할 때 심리적 부담감이 없게끔 거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심리적인 부담감이 없게끔 하는 거는 HA 로우 지표에서 매수를 해서 HA 하이 지표에서 매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 매수할 시점이 아니다. 그리고 매수할 시점이 되게 되면 반드시 매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니다. 예, 중장기적인 관점이라고 보게 되면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죠.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움직임은 이제 주봉 차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W 차트죠. 그래서 주봉 차트를 가지고 현재의 그러한 움직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파동이 한번 나왔고요. 현재 여기가 파동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는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와야 다음 파동이 시작됐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전에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봉 차트에서 중요한 지지와 저항은 여기입니다. 27.5K. 그래서 27.5K에서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27.5K 부분에 HA 하이 지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HA 하이 지표에서 이제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전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전 고점 계등은 여기죠. 그래서 여기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32K, 32.2K에서
EK 부분까지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여기서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락을 하게 되면 HA 로우 지표와 HA 하이 지표는 쌍을 이루기 때문에 HA 하이 지표에서 하락을 하게 되면 HA 로우 지표까지 터치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A 로우 지표가 지금 현재 여기 18.1K에 있죠. 하지만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HA 로우 지표는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상승해서 어느 지점에서 생기겠죠. 그래서 상승해서 어느 지점에서 생기게 되면 그 부분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그때 매수를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매수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갈 때와 중장기적으로 갈 때의 비중이 틀립니다. 투자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했을 때와 중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비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단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했을 때가 비중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적, 그 다음에 장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이 낮은 데에서 몰빵을 해가지고 비중을 가장 크게 뭐 90% 이상, 아니 50% 뭐 이상, 뭐 90% 뭐 여기서 매수를 했으면 현재까지 푸근했을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거의 몰빵식으로 몰빵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이 위치는 지나봐서 여기가 저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여기가 저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장기적인 투자에서 그렇게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떠한 경우가 생기냐면 얘가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 때 심리적 부담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막 쫄려요. 막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막 쫄리고 상승해도 얼마 상승 안 한 것 같고 금방 떨어질 것 같고 막 쫄려요. 그래서 여기서 버텼어. 그러면 얘가 어느 지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나 쫄려서 도저히 못하겠어. 여기서 매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걸로 투자를 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끌고 가려고 매수를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금방 매도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왜? 자신의 심리가 버텨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 매도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여기를 자꾸 터치를 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월봉 차트라고 이제 본다면 얘가 여기가 지지와 저항선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 터치를 했다가 내려갔다 터치를 했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좀 더 내려오네. 그러면 여기서 올라왔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매도를 했는데 이제 쭉 올라가서 저 꼭대기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중 조절을 해서 뭐 분할로 이제 매도를 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왕창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중 조절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투자에서 비중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거가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자 언제 비중을 더 높여야 됩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은 이제 차후 지지와 저항선이나 MS 시그널선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HA 로우 지표와 HA 하이 지표에 대한 설명은 오늘로서 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MS 시그널선과 그 다음에 차트에 그려진 이러한 지지와 저항선, 여기 보시게 되면 지지와 저항선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선 여기 선들이 여기 있죠? 이게 선들이 있는 이렇게 선들이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들이 생기는 것과 그 다음에 MS 시그널선과 그 다음에 MS 시그널선을 이제 일봉 차트에서 볼 때 나오게 되는 MS 시그널선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피보나치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왜 아이디어 차트를 올릴 때마다 저 밑에 뭐 장기적인 관점 해가지고 큰 그림에서의 그런 이제 80K까지 상승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차차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설명을 드렸죠. 월봉 차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하는 시점은 지났습니다. 왜? HA 로우 지표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전 아이디어 차트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지지와 저항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게 되면 쭉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만약에 저항을 받게 되면 여기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승하게 되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여기까지 상승하겠죠. HA 하이 지표, 일봉 차트에 있는 HA 하이 지표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매물대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이 차트 트레이딩 뷰 비트코인 인덱스 차트에서는 현재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바이낸스 BTC USDT 차트에서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제 매물대 구간이 요 구간입니다. 28.4K와 28.9K 여기가 월봉 차트에서 그려진 매물대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지를 일단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여기 HA 로우 지표, HA 하이 지표, 일봉상 HA 하이 지표까지 를 뚫고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차 매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차 매도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현재 움직임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매물대 구간에 표시한 거는 HA 로우 지표와 HA 하이 지표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예전부터 저의 차트를 계속 봐 오셨다면 이 구간이 중요하다고 계속 제가 적어놓은 거를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그만큼 중요한 구간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이제 수식에 관한 것과 수식은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식에 대한 것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앞으로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를 이 근처까지 올라와서 터치를 하고 지금 밑으로 지금 내려오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을 뚫을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얘가 상승을 했을 때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매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27.4K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7.4K 여기는 주봉상 HA 하이 지표입니다. 그래서 HA 하이 지표이기 때문에 이 구간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주봉상 HA 로우 지표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HA 로우 지표, 주봉상 HA 로우 지표는 지금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21K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 17K에 현재 있네요. 17K에 있고, 현재 21K는 여긴가 보네. 현재 17K에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17K까지 떨어지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그 전에 얘가 이렇게 상승을 하겠죠. 상승을 해서 이제 생기게 될 거니까, 보통 요게 20K나 21K 요 이전에 이제 수평선을 이루었던 요 지점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수평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언제냐? 2022년 7월 18일 주에 생겼던 여기 요 근처에서 이렇게 선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요 밑으로까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때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을 하는 거죠, 사실상. 이제 손절을 하고 나는 장기 투자를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사실상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나는 장기 투자를 갈 건데 더 상승할까봐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매수를 했어. 이렇게 되면 반드시 다음 매수 구간을 설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떨어진다고 해서 여기서 100% 매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가격 자체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코인 시장이 소수점 거래를 소수점 단위로 거래가 가능한다고 하더라도 가격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게 그 수익률이 적거나 이제 그 손실이 얼마 되질 않은데 전부 다 매도를 하게 되면 그만큼 손실이 더 큽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리고 뭐 금방 매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 평균 단가가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그런 그 가격대가 이제 가격 자체가 이제 큰 이제 코인이나 토큰들은 매수를 하고 어느 지점에서 상승했을 때 여기에서 매수한 거에 대한 그러니까 매수한 평균 단가에서 이제 분할 매도할 수 있는 거는 30% 상승, 30% 이상 상승했을 때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5%를 상승하던 뭐 10%를 상승하던 뭐 상관은 없지만 이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내가 매수를 했을 때 30% 정도 상승할 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수를 하셨다면 30% 이상 상승을 했을 때 매도하는 게 이상 상승했을 때 분할 매도 시점을 잡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해서 매도하는 것만 가능을 하고요.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 일단 매도를 하고 저 밑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가격대가 커가지고 그렇게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알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은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일부 매도하고 가격이 조금 뭐 5%가 하락을 하든 3%가 하락을 하든 하락을 해. 다시 상승하려고 그러네?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하고요. 매도하고 매수하는 거래가 가능하다. 양방향 거래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알트코인을 거래를 하는지 비트코인을 거래하는지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거래 전략이 바뀌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 기간에 따라서 비중 조절과 그 다음에 그 매도하는 시점이 틀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같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장기적인 투자로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거래하기 위해서 월봉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거래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가격이 상승한다고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고 현재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매수를 해야 되나 매도를 해야 되나 좀 더 상승하면 더 상승할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그런 투자 기간 거래 전략에 맞춰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커뮤니티나 이제 그런 데서 내가 뭐 지금 뭐 더 상승할 거지 하락할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은 보통인 거는 단타일 가능성이 큽니다. 단타라는 것은 뭐 하루에 등락, 뭐 하루 내에 거래를 종료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커요. 이제 그런 거에 휘둘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거에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거래를 하시게 되면 장투를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장투도 하고 단타도 하게 되면 따로 분리를 해서 하셔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어쩔 때는 단타로 하고 어느 때는 여기 그 장기 투자로 보고 어느 때는 단타로 보고 그거를 병행해서는 절대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 그냥 멘탈 붕괴를 만드는 그런 거래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그런 투자 기간, 현재 그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서 어디까지 나는 어느 때까지의 전망을 볼 것인가에 맞춰서 항상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거래를 나의 그런 그 거래 전략이나 투자 기간을 다시 수정하는 그런 일은 없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현재 설명드렸던 방식이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HA 로우 지표와 HA 하이 지표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 만든 지표이기 때문에
거래를 해야 이 지표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가지고 나는 추세를 보겠다.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추세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거래를 하셔가지고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 보시고 거래를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지지를 받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그 밑으로 떨어져 그러면 손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거래를 하면서 손에 익히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HA 로우 지표와 HA 하이 지표를 활용한 방법이 완성이 된다. 이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드렸던 거고요. 여기에 이제 지지와 저항선 지표와 그 다음에 MS 시그널 지표, 그 다음에 M 시그널 지표를 활용한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보시게 되면 얘가 왜 여기서 형성이 됐는지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제가 아직 인지도가 낮아서 많이 보시지는 않지만 앞으로 좀 더 이제 새로운 방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